남성은 와인이 들어있는 잔을 들고서 동생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미끄럽다고 느끼는 순간 앞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앞으로 뻗고 바닥을 짚었는데 갑자기 팔이 심하게 아픕니다.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청구서를 받아들고 남자는 좌절하고 맙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벌써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 다녀왔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한국에 여행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행 계획을 짤 때만 해도 한국에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세 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친절했고 정이 깊어서 여행 중에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버스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잃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곳을 가게 해주려고 한국 사람은 지나가는 다른 사람까지 붙잡고 길을 알아봐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울컥해질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 비해 편리하고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밤이 늦은 시간에도 상점이 장사를 했어요. 역시 한국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한국은 너무 안전했습니다. 짧은 여행 중에도 한국의 좋은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영어를 배우러 오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역시 미국에 영어를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었던 꿈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고민이 돼서 동생 줄리아와 이야기를 했는데 줄리아는 그런 건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면서 도전해보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인 사이트를 보면서 한국에서 일할 방법이 없을까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어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구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구직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한국의 어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학원의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몇 차례의 면접 끝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되었지만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가족들은 제 도전을 지지해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여전히 너무 멋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인천공항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온 인천공항은 입국 절차를 밟고 나서 입국장을 나갔는데 이곳이 공항인지 백화점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상점도 많고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깨끗하고 조명도 밝아서 공항 내부에 있는데도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는데 전에 올 때와는 다르게 노선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전에 여행 왔을 때로부터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발전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멋진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지하철 플랫폼이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지하철역에는 전광판에 지하철이 어디쯤 있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지하철이 왔는데 전에 왔을 때도 깨끗하고 멋진 지하철에 놀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보다 더 멋져진 새로운 지하철이 왔어요. 내부에는 모니터가 곳곳에 있어서 영상으로 된 광고들이 나왔고 지하철역에 있던 전광판처럼 지금 여기 어디인지 다음 역이 어디인지도 모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더 발전하다니 한국 발전의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취업이 되어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구하였습니다. 한국의 집은 작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한국의 다른 곳들도 좋았지만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고 이곳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강남이라는 곳은 밤이 돼도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라도 배달을 시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국이 정말 편했습니다. 카페도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24시간도 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재미없지만 사람에 치이지 않고 느리지만 여유가 있는 삶이 좋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한국의 삶이 참 잘 맞았습니다.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어학원은 매우 바빴어요. 새벽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었거든요. 보통 새벽반 같은 경우는 초반 수강한 인원이 후반에 가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나와서 놀라웠어요. 게다가 학생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직장인도 꽤 됐는데 회사 생활을 하느라 피곤할 텐데 졸린 눈을 비비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굉장히 성실해서 저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재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문장과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정리해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 고민하고 강의 기술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바쁘고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줄리아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제게 꼭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잠시 휴가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리웠던 미국과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떠나 있었더니 제가 고향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조명도 밝지 않고 답답한 공항을 보는 순간 여기가 내가 살았던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LA의 공항은 기억 속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깨끗하지도 않은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버스 탈 수 있는 곳이 바뀌어서 저는 공항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 직원에게 버스 타러 가는 곳을 물어봤는데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원래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바로 지하철로 향했겠지만 LA 공항은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국처럼 전광판에 언제 버스가 오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멍하니 서서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겨우 버스를 탔는데 몇 정거장을 지나자 어떤 노인분이 버스에 타셨어요. 한국이었으면 어르신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누구 하나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너무 자연스러웠을 장면인데 미국에서는 정말 어색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미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써야 해서 LA 지하철을 타려면 따로 교통카드를 사야 했어요. 한국이었으면 교통카드 하나로 어느 지역을 가서도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미국은 지역마다 교통카드를 사야 해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탄 칸에 다른 칸과 다르게 사람이 적었어요. 그때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나는 방향을 봤더니 어떤 노숙자가 엄청난 악취를 풍기면서 지하철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혼자서 여러 명이 앉을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자 그 근처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이게 일상이었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니 깨끗하고 편리한 한국 대중교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역시나 미국은 대중교통이 불편했고 차가 없으니 참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집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10분도 안 걸렸는데 미국에서는 20분 넘게 걸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고층 건물들만 봐와서 그런지 LA의 낮은 건물을 보니 지방 소도시에 온 느낌도 있어서 어쩐지 어색해 보였지만 나름대로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을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과 그날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저는 집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족들은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밝은 조명의 집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미국의 집은 어둡고 컴컴해 보였어요. 다음 날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여유가 넘치게 옆에 직원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면서 업무를 보는 은행 직원들을 보면서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은행에서 기진맥진해서 겨우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받아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여유로운 삶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었던 제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일처리 능력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너무 지쳐서 커피가 그리워서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1시간 후에는 마감이라고 그래도 주문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마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5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6시에 마감하는 카페도 흔하고 8시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아예 열지 않는 곳도 흔해서 미리 먹을 것을 사놓지 않았는데 주말 근무라도 했다가는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24시간 하는 카페도 있었는데 미국은 이렇게 빨리 가게를 닫는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 줄리아의 결혼식 날 즐겁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줄리아는 정말 예뻤어요. 어렸을 때 언제나 못난이라고 놀렸지만 오늘은 그렇게 놀릴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어요. 앞으로도 동생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는 결혼 파티에 나온 와인을 마시면서 동생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계단에 물이 쏟아져 있는 걸 못 보고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바닥을 손으로 짚었는데 갑자기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서 너무 아픈데도 1시간 넘게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겨우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팔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석고붕대를 하고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더 치료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단지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이유로 나온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고 너무 놀라서 치료는 조금 미루겠다고 석고붕대만 하고 나왔습니다. 보험도 없어서 전부 다 계산하고 나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심하게 부었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놀라셨어요. 한국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다행히도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데 치료가 너무 엉성하다면서 다시 고정한 후에 석고붕대를 해주셨어요. 뼈가 자연스럽게 붙게 된 후에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하였는데도 미국에서 쓴 병원비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은 친절하고 치료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미국의 극악스러운 병원비와 병원 수준 때문에라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한국은 어느 병원에 가나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약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디 한 곳에 병이라도 걸렸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도 미세먼지가 많은 점은 싫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완벽하겠습니까? 한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도 빠르게 일처리를 해줍니다. 상점들은 늦은 밤까지 장사하고 언제라도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LA도 큰 도시기는 했지만 한국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미국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저같이 생기 넘치는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국의 생활이 딱 맞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다양한 생활이 있겠지만 한국의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의료기술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씨도 잠시 자신의 나라에 갔지만 한국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니 한국이 좋았다고 느끼게 된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